원래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사이버 내란이죠. 사이버 내란과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를 저들이 왜 저렇게 흔들어대는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끊임없이 배운다. 이와 관련한 제가 글을 또 썼죠. 왜 김민석 총리가 돼야 되나. 그래서 소위 사이버 내란, 디지털 민주주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 막 하나하나 받아 적으시면서 질문까지 하고 뭐 내일 따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려 하는데 오늘은 팬코 특집이라 아무튼 그 정도로 열정적인 정치인이니까 저들이 저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이걸 두고 또 일각에서 저를 몇 년째 쫓아다니면서 막 악플다는 어떤 애는 뭐 디지털 민주주의가 뭔 말이냐 이러면서 무슨 뭐 디지털 공산주의가 있냐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보는 것 자체가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이버 내란이라는 말을 그리고 뭐 구리다는 식으로 막 일각에서 조롱하는데 좀만 검색을 해보세요. 뉴스에 사이버 내란을 검색해보면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워딩을 했는지.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도 사이버 내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그래서 저들이 어떤 식으로 민주진영에 침투해서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시면 윤석열 천지인 전국 지지 모임. 천지인이 이제 신천지를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윤사모 회장이 저렇게 공지사항을 남기는데 보배드림은 저희 취지에 맞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클리앙도 많은 댓글 부탁한다. 한마디로 지금 정보 유통 창구를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린 게 민주진영이든 아니든 나도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서 여기저기 밭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죠. 그래서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막 감정을 긁는다고 해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라면 한 발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게 내 감정을 긁어주고 한마디로 막 속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기에 그대로 딸려가면 저들이 지금 막 윤사모 같은 데서 침투해가지고 막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뒤에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게 다 리박스쿨이다. 모든 게 다 작업 세력이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 매불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랑비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스며드는 게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지지자인 줄 알고 같이 댓글로 막 맞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저런 세력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팬코 시리즈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건 요 정도로만 하고 일단 한 발 떨어져서 봐주시라.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와가지고 또 어떤 스피커는 어떻다 저런 스피커는 또 저렇다 막 여기저기 유튜버 커뮤니티 정치인들을 막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좀 팬코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겸공과 매불쇼가 엄청난 그 조회수 진짜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보셨던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짧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펜코 시리즈 7탄까지 글을 썼어요. 그럼 1, 2, 3, 4, 5, 6, 7 어떤 내용이었는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펜코에 잉여력 토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잉여력 포인트 한마디로 보통 글을 쓰면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탄 내용이 뭐였냐면 잉여력 포인트의 핵심 바로 혐오를 먹고 자라나는 커뮤니티다. 그래서 이준석을 언급했을 때 평소에 팬코 준천지들이 저 열등감이 있는 애니까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잉포 이 잉여력 포인트와 잉여력 토토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 사례는 이따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독 저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소에는 야 황희도 묻어 모르는 척해 그냥 저 뭐 급도 안 되는 놈이 떠드는데 뭐하러 우리가 신경 써? 라는 식으로 애써 덮으려고 했지만 잉여력 토토 문제를 건드리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혐오를 포인트로 보상을 해주고 사용자들을 중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화까지 가능한 구조라는 게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글이 뭐였냐면 포인트 중고 거래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오픈카톡, 당근마켓 이런 데서 포인트를 거래를 하는 게 실제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제보까지 저한테 왔었던 건데
핵심입니다. 이게 포인트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점수의 현금화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 10,000포인트의 현금 2, 3만 원 정도 그 형성이 돼 있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그 구미에 맞게 글을 쓰게 만드는 그런 유도 장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유저들끼리 사고팔고 시세도 있고 도박과 정치 보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25,000원 그리고 3만원 정도 사이에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완료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론화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도 꾸준히 대선 기간부터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겸공 매블쇼 같은 큰 채널에서도 뭐 다루고 다른 뉴미디어에서도 그래도 여기저기서 또 많이 다뤄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일요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당당하게 팬코 포인트를 팔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뭐 그러든 말든 니네들이 떠들든 말든 어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서로 그냥 막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뭐 문제가 되면 그 운영진이 잘못한 거겠지. 이러면서 자신들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fem코를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이 내용을 적은 겁니다. fem코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거든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사정검열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도 모호하고 게이민들만 유독 차별적인 검열과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다는 분노 때문에 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냐, 이거 제발 폐지 좀 해달라 라고 많은 게임 유저들이 바랬고 팬코 유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한다니까 갑자기 저렇게 격추를 당해요. 포인트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쉴드 친답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재명 성함이 들어가잖아. 이러면은 정치적인 이슈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게 포텐에 올라가면 더 많은 유저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더 많은 유저들한테 정치 게시물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건 격추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최혜병 특검 통과 이후 거수격리하는 해병대 전우회, 이거는 왜 격추를 당합니까? 여기에 뭐 이재명 대통령 성함이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뭐 민주당 내용이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바라는 거라며요. 외교 안보 중요하다며요. 이게 제가 팬코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팬코를 보면서 이것만 들어주면, 뭐 페미니즘만 바꿔주면, 아니 팬코 어설프게 알면서 뭐 페미니즘만 그 민주당에서 스탠스를 바꾸면 팬코 애들 다 넘어온다,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초창기에는 팬코가 민주당 지지자의 핵심 그룹이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뭐라고 할 겁니까? 이것도 또 페미니즘 때문입니까? 최혜병 특검 통과랑 페미니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막 페미니즘만 어떻게 하면, 외교만 좀 어떻게 하면, 경제 이슈만 좀 어떻게 하면, 복지 문제만 좀 어떻게 하면, 그거 하나하나 걷어내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이준석이 나와요. 이준석처럼 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 했죠. 비추천을 받으면 또 포인트가 깎입니다. 이게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비추천을 받으면 돈이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칭코랑 똑같은 시스템이다. 팸칭코라고 제가 이제 불렀던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막 혐오하고 막말하고 지역차별하고 조롱하고 요런 거 하면 막 추천을 막 받아요. 와 이거 돈 쏠쏠하네, 요런 식으로 막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혐오 막말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사람들을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작글도 올라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2025년 6월 5일 첫 번째가 9시 38분, 두 번째가 9시 39분, 세 번째가 9시 42분. 그냥 거의 똑같은 시간에 글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닉네임을 보세요. 다 다르죠. 3명의 유저가 각각 다른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퍼온 겁니다. 속 보면은 그렇게 다를 수 있지 뭐 이걸로 가지고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맨 밑에 이 MBC 그 처음 그 기사의 날짜를 보세요. 처음 올라왔던 기사 25년 2월 겁니다. 4개월 전 거를 지금 다른 유저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린다?
캡처 화면도 심지어 보시다시피 똑같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fem코가 정상적인 무슨 자연 발생적인 여론 형성을 하는 창구가 아니라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fem코 개혁신당 가입 인증 시에 잉여력 포인트를 준 게 왜 문제인가를 이쯤 되면은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 속에 녹아들어 있는데 여기서 개혁신당 갑자기 당원 가입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세 현장 인증이라든지 이준석 동탄 지역구죠. 뭐 그런 거 인증을 하면은 포를 선물해 주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개혁신당이 뭔지 이준석이 누군지 몰라도 요런 데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거기에 맞는 글을 쓰고 포 빨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 인증하면 포를 준다 그래가지고 나도 가입했다. 뭐 아니면 뭐 동탄에 현장 가가지고 인증샷 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사설 도박 문제 있죠. 혐오, 차별, 막말을 자극하는 그런 극단화, 과격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죠. 심지어 이게 정치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로 연결지어 봤을 때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거래를 했던 분이 제보를 주신 거예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올인을 하겠다.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또 알등이가 돼 있다. 알등이가 뭐냐면 빵 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막 한 5만 포인트가 있으면 5만 포인트를 더 불리기 위해서 어딘가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박 나면은 10만 포인트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잃으면 빵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한방 해야지. 한 방이야 인생은. 그리고 바로 빵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중고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포 삽니다. 저 포 좀 제발 팔아주세요. 요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사설 토토가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혐오의 보상화, 점수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 이게 세 가지 본질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만 없어져도 fem코는 확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운영진도 알고 있으니까 24년 4월 20일 공지에 대놓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 fem코의 그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을 없애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 안다. 하지만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냅둔 거예요. 왜? 이게 트래픽이 확 쪼그라들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럼 굳이 유저들이 여기 와가지고 계속 뻘글들 안 남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갤러리를 비롯해서 fem코에 각종 갤러리들이 있는데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의 통합 규칙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명백하게 토사장과 토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개정이 2015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음지에서 이런 토토, 사설 토토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들을 저질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공론화가 된 거예요. 토사장, 토쟁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6탄에서 썼던 글인데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를 토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토쟁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em코의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에 떡하니 이게 아예 규칙으로 공지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사설 도박 운영을 사실상 공인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도박 시스템이 10년 넘게 방치가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도 도박 중독인 걸 알아요. 그게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잉여력 놀이터라는 요 갤러리 들어가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fem코를 오랫동안 봐온 이런 정치 쪽에 계신 분들도 여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별의별 공지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뭐 규칙부터 해서 베팅하는 방법, 아주 초짜들, 뉴비들이라고 표현하죠. 뉴비들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되는지 빵가루를 흘려놨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공지를 읽다 보면 나도 한 번만 해볼까? 진짜 딱 한 번만. 내가 뭐 한 10만 포인트가 있으면 10,000포인트만 재미로 해볼까? 그 사람이 처음엔 재미로 시작하겠죠. 순수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눈 떠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빵 포인트가 돼가지고 혐오글 막 쓰면서 추천받아가지고 또 도박하고 무한 루프. 그리고 도저히 그렇게 해서도 포를 못 벌면 중고나라 같은데 손 벌벌 떨면서 가가지고 포 삽니다. 제발 저한테 포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한 게 어떻게 일반적인 커뮤니티입니까? 잉놀갤,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 토사장 명단도 저렇게 대놓고 있어요. 이 토사장들까지 저렇게 쫙 배치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근데 한 줌이라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최소한 민주 진영에서는 저 fem코 유저들이 쉴드 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특집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심지어 fem코 운영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 도박장을 운영했는지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최소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가 100포인트예요. 하루에 그냥 최소 베팅 포인트가 100포인트입니다. 그 어떤 배팅이든. 근데 두 번째 자세히 보시면 선물 받기라고 돼 있죠. 30에서 50포인트를 선물을 해줍니다. 랜덤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광고를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클릭 딸깍 한 번 하면 30에서 50포인트를 랜덤으로 줘요. 하루에 5번이 가능합니다. 이 얘긴즉슨 뭡니까? 최소죠. 최소 150포인트에서 최대 250포인트를 꽁으로 받을 수 있게 운영진이 세팅을 해놨다는 겁니다. 선물 받기 요 밑에 세 번째 그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선물 받기 60분 후 가능. 한마디로 1시간 단위로 저렇게 하루에 5번 무료로 폴을 운영진이 줘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폴을 잃어요. 도박을 하다가 다 돈을 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도박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나한테 뽀찌를 주네. 이거 위로금입니다. 위로금. 나가려고 했는데 나 손 벌말 떠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운영진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놨네. 그럼 내가 100포인트만 더 해봐야지. 광고 이거 기다렸다가 봐야지. 계속 fem코라는 사이트에 머무르게끔 유도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커뮤니티냐고요. 저렇게 광고 수익이 그리고 연결이 안 돼 있겠습니까? fem코 운영진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아무 광고나 그냥 본인들이 랜덤으로 저렇게 해놨겠습니까? 당연히 뒤에서 광고 수익을 챙겼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뒤에서 광고 수익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운영진들이 뭐라 그랬냐면 잉여력 포인트가 과잉 공급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관리를 하는 척을 해요. 하지만 뒤에서는 저렇게 광고 수익까지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음지에 저렇게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도박장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위로금 줘가지고 야 너 다시 와봐. 야 내 위로금 줄게. 한 10만원 줄 테니까 요걸로 너 그래도 본전은 잡고 가야지. 너 이대로 가면은 어떡할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빚내가지고 도박하게 만드는 도박장이랑 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리그까지 이렇게 갖고 와요. 막 제1리그 뭐 뭔지도 모르는 리그를 막 갖고 와가지고 배팅에 저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놓습니다. 이게 그들이 fem코라는 사이트에 계속 유저를 묶어두는 핵심 자기네들의 그 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등이부터 희주기, 개주기 쫙 계급이 나뉘어 있죠. 그래서 알등이 빵 포인트가 글을 남기는 것과 예를 들어서 뭐 100곰 한 10만 포인트 이상 되는 사람이 글을 남기는 게 발언권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그래서 알등이들은 막 탄압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사례에서 제가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 보시면 이게 2018년 글입니다. 이게 포텐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포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유저들한테 노출되는 베스트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스트 글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적이었던 역대급 잉여력 토토 배당들. 그래서 이 댓글들 보시면 뭔가 이제 이상하죠. 대선 잉토가 뭐냐? 대선 도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세돌 선수 대 알파고 제1국 시작 전 보시면 이제 막 배당률 같은 게 막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16년에 어떤 게 올라왔었냐? 탄핵 직전의 총선 새누리당 의석수 예상. 보시다시피 여기도 배당률이 막 있죠. 그래서 뭐 언더, 오버, 그리고 뭐 158 이런 식으로 기준점 158 딱 잡아놓고 언더 하면 얼마, 오버 하면 얼마 저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도 저렇게 아예 배팅을 하는데 힐러리 대 트럼프. 그때 보시면 트럼프 배당률이 무려 7.93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만 포인트를 걸면 거의 한 80만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침을 흘리는 거죠. 이거 보면서 야 뭐야? 야 나도 잉토 이거 해볼래. 야 이런 게 있었어? 난 그냥 글만 쓰면서 포인트를 얻었는데 요런 토토가 있었다고? 내가 지금 한 10만 포인트가 있는데 요 좀만 굴리면 100만 포인트를 가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는데? 나 하면 한 번도 살면서 토토 안 해봤는데? 하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또 친절한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은 알죠.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
트럼프 배당 봐라. 와, 이건 넣어볼 만하다. 내가 잉여력 토토를 안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진짜 솔깃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잉여력 토토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니까 해보면 은근히 쉽다. 나도 잉여력 토토로 여기까지 왔다. 얼굴에 저렇게 막 마크를 단, 이렇게 한마디로 계급이 올라간 유저들이 나 잉토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300포인트로 10,000포인트를 벌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요. 이게 심지어 토토뿐만이 아닙니다. 복권도 있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알게 된 건데 왜 이걸 이제 알게 됐냐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15년부터 21년도까지 약 6년간 운영을 했던 건데 우리가 그냥 일반 로또 같은 복권을 하잖아요. fem코 안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복권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복권도 아무나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이게 다 심지어 그때는 더 지금보다 규제가 없어가지고 마음껏 현금화를 하던 시대입니다. 저 때가.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것도 법 위반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보시면 자기들끼리 발행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잉여력 토톡의 추가적 콘텐츠로 재미 창출 그리고 부가적 수익으로 공익사업 자금 조달. 진짜 지들이 뭔데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가적 수익으로 멋대로 공익사업 자금 조달이라는 명분을 걸어놓고 저렇게 복권 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토와 복권으로 사람들이 포를 계속 여기서 낭비를 하게.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사든지 아니면 뻘글 써가지고 계속해서 트래픽을 높이게 만든다든지 무한 루프입니다. 무한 루프. 이 중독이에요. 중독. 보시면은 이렇게 잉토 복권 발행부터 해가지고 쫙 그 공지글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가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형님들, 여기서 오래 머물렀던 형님들, 잉여력 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잉토 복권? 이게 뭐야? 이런 거 알뜰히 인생 역전 가능했습니까? 알뜰히가 아까 빵포인트라 했죠. 빵포인트였는데 한 방에 막 그 복권 당첨돼가지고 10만 포인트 이거 역전 가능했어요? 요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잉토 복권의 요 딱 그 사진을 보시면 디자인을 보시면 팸생 한방이라고 나와 있죠.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인생 한방, 팸코 인생 한방. 그래서 팸생 한방이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게 사설 도박장을 꾸려놓은 게 아니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복권의 토토에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일요신문 단독을 통해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시작이 되니까 보시다시피 이것도 저격을 합니다. 이거 막 포인트 제재하고 막 삭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대단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도박 없는 학교 시민단체 교장님이 온라인 도박 기획자였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딱 들여다봤을 때 과거의 그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 이건 빼박이다. 특히 운영진의 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운영진이 인지를 명백하게 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고발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참고로 제가 우선순위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fem코 얘기만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Y고수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고수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셨던 특히 90년대생들 8090 분들이 진짜 잘 아실 거예요. Y고수, 포모스, 파이터 포럼 한때 저 스타 세대들이 이런 걸 되게 자주 가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였을 텐데
Y고수도 저렇게 미네랄을 팔고 있더라고요. Y고수는 이제 스타 기반으로 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도 펜코랑 조금 다른 결로 계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군대식으로 2병, 1병, 상병, 병장 이게 주진우 의원이 보면 2병, 1병, 3병, 4병 뭐 그렇게 왜 잘못돼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무튼 이렇게 뭐 하사, 중사에서 원수까지 가는데 미네랄 1억 이상이면 원수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네랄 랭킹 탑 200까지 나와 있어요. 보시면 1위가 미네랄 어느 정도냐? 2억 원이나 있습니다. 미네랄 2억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fem코랑 이 물가라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아무튼 가격 그 가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펜코랑은 가치가 달라서 저게 그대로 뭐 곱하기 3하고 이런 정도의 가치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저것도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미네랄 획득 방법 보시면 뭐 로그인, 정보 수정 요청 여기도 승자 예상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시판 글쓰기, 댓글 쓰기, 추천받을 때 이런 식으로 미네랄이 아주 달달하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하루에 한 번 광고 보고 미네랄 얻기. 그럼 이제 Y고수 운영진은 이 광고를 그냥 아무거나 노출시켜 주겠습니까? 본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광고를 그냥 노출시켜 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내용에 보시면 쿠팡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광고를 보고 랜덤으로 미네랄 1에서 10만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뭐 랜덤으로 저렇게 미네랄이 지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이제 미네랄 이렇게 얻는 거 보면서 내가 또 이거를 승자 예측을 한다든지 심지어 Y고수는 미네랄 회생 신청도 가능합니다. 야, 내 이런 거 보면 처음 봤어요. 회생 신청은 1단위로 한 번이 가능하고 실소유 미네랄이 4천 미만일 때 회생을 해준답니다. 10만 미네랄로 회생을 해줘요. 그래서 마감되지 않은 진행 중인 어떤 승자 예측 참여액이 또 있으면 그거는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미네랄로 간주한다. 이게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그냥 회생까지 해주고 여기서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도 펜코처럼 보시다시피 승자 예상이 저렇게 배팅 걸어라. 진짜 보시면 심지어 어떤 거는 최고 25.6배 야 10.2배 야 이걸 보는데 사람들이 야 나 이거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최고가 25.6배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베팅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펜코랑 Y고수의 이 문제. 심지어 Y고수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Y고수도 로또가 있어요. 야, 이 펜코와 Y고수와 펜코 어쩌면 이렇게 복권과 이 사설 도박 시스템과 야 심지어 이거 네가 그냥 멋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져왔습니다. 토토 중독 미치겠다. 보시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쓴 글이에요. 미네랄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중독이라고 검색해보면 쫙 나옵니다. 아주 쫙 그냥 진짜 중독 걸릴 것 같다. 미네랄 토토 중독된 것 같은데 무섭다. 토토 못 끊는다. 이런 사람들이 요 미네랄로 처음에 도파민을 얻는데 점점 더 고자극,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재 그 실제 살아가는 현생에서도 한 번만 해볼까? 사설 토토 이거 눈 딱 감고 한 번만. 현금 5,000원만. 요즘 커피 한 잔인데 5,000원만 내가 한번 해볼까? 5,000원 약간 얻었네. 이거 5만 원만 해볼까? 어차피 친구들하고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5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따가 제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도박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하니까 야 무슨 도박 중독이야? 저거 아주 호들갑을 떨고 있구만. 저거 우리 펜코라는 사이트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펜코 그 준천지들이 막 정신승리하고 애써 덮는 거를 민주진영 일각에서 그대로 유통해와가지고 이거 봐라 황희도가 똥불 찼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지난 일주일 내내 막 새벽까지 이런 거 제가 다 뒤져갖고 오늘 공개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펜베 쌀먹해서 한마디로 펜코에서 내가 150까지 벌어봤다. 지금은 이제 그 운영진이 제한을 걸어둬가지고 내가 접었는데 나 한때 150만 원까지 벌어봤어. 요거를 자랑이랍시고 당당하게 최근에
6월에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Y고수에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 불망 단 적 있다. 이 그 불타는 망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포 사는 애들도 있구나. 야 겁나 잘 팔려. 이거 사람들이 그냥 몰라서 그렇지. 야 이거 진짜 잘 팔린다니까. 실제로 이거 저한테 제보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직선거법 112, 113, 114, 115 이게 이제 그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는 거고요. 형법 246조가 도박 및 상습 도박죄입니다. 그리고 형법 247조가 도박장 개설죄예요. 지금 이 Y고수와 펜코라는 커뮤니티가 일반적인 커뮤니티로 보입니까? 아니면 도박장이라고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형법에 빼박으로 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 세게 걸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 이거 한줌이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심지어 정치인들도 아무리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 증거 가지고 설명을 해도 여전히 긴가민가해요. 요즘 어떤 식으로 정보 유통을 하는지를 그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진짜 6년째 당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펜코 얘기입니다. 다시 나는 펜코의 포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글들이 막 모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포텐을 예전 네이버 검색어 순위처럼 세상 만사 뭐 돌아가나 하고 본다. 이런 유저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털 사이트에 예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있었죠. 그런 거 이제 실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지금 이런 게 대세구나. 지금 이 사람이 욕먹고 있구나. 지금 이런 게 좀 문제구나. 이걸로 마치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돌아가는 걸 다 안다고 착각하게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텐을 가보시면 정치 얘기 진짜 막 정계 일부라고 치부될 정도로 5만 가지 얘기들이 막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죄다 보면은 막 누구 저격하고 좌표 찍고 막 혐오하고 조롱하고 이런 글들. 그러면서 가끔씩 자기네들도 좀 수위를 넘었다. 밖에서 봤을 때 논란이 되겠다 싶으면 가면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팬코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면놀이에 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도 네이버나 페북을 안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포텐 본 거 안다. 그러니까 팬코 운영진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왜 계속 사실상의 도박장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냐. 내가 안 보니까 이게 한줌이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죽하면 팬코 유저들 사이에서도 팬코 포텐 검색 순위 없애는 기능 좀 빨리 해달라. 80%가 혐오 관련 글이다. 포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나도 막 이걸 보니까 야 세상 뒤집어졌겠구만 하고 딱 현실 나가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 팬코랑 현실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하루 종일 팬코에만 사는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팬코에서 분명히 A가 이슈였는데 밖에 현생 나와보니까 아무도 이 A에 대한 이슈를 모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생이 차단이 된 특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고립 청년들 얘기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결이 되면 이런 데에서 계속 자존감을 채우고 남들 막 저격해가지고 나락가는 거 보면서 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것 같고 이런 효능감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간간히 그냥 제목들만 훑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똥글만 넘쳐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배대든 거르고 반박 댓글들까지 쭉 다 본다. 요런 얘기들.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포텐견이라고 표현합니다. 포텐견들은 혐오를 위해서 팸코하는 애들이라 쓰레기 글들이 너무 많다.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공론화했다고 이 모든 걸 그냥 덮으려고 합니다. 없는 일처럼 취급을 해요. 그럼 이 팸코와 Y고수와 아프리카 TV 제가 인터넷 방송도 이제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작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인터넷 방송 문제가 소위 요즘 이 이준석, 준천지랑도 연결이 되는지 다 제 그 주위에 같이 스타던 사람들이라서 너무나 잘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 속에 있던 당사자로서 이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맨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요즘 이대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니까 제가 진짜 6년 동안 이 진짜 이너피스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 인내. 보시면 별풍선 518개를 쏘니까 BJ 철구가 뭐라 그러냐. 폭동계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들 폭동계 감사합니다. 요게 또 유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BJ들한테도 가가지고 막 518개 싸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야 폭동계 선 넘었지. 그럼 그 BJ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유행인 판에서 별풍선 못 받아요. 너 장난하냐? 너 땡선비야? 야 뭐야 너? 야 너 재미없어. 나 네 거 안 볼래. 별풍 안 싸. 하면서 우르르 시청자들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다 주위에서 보고 술자리에서 옛날부터 막 듣고 했던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내 실제 신념과 별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아이고 형님들 폭동계 고맙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내가 더 별풍선을 받아야 되니까 더 선 넘는 발언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철구가 어떤 그 퍼포먼스까지 했냐, 김길태 세레머니까지 했었어요. 김길태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아 이거 재밌다. 이게 재밌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펜코 Y고수에 드글드글 있습니다. DC 1배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게 그냥 문화, 놀이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유행, 재미, 트렌드 이런 걸 보고 누가 지적하면 방방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방송을 방송으로 봐야지 임마. 야 이거 세레머니 한 게 진심으로 한 거겠어? 예능이잖아. 웃기려고 방송에서 그냥 한 거잖아. 김길태 세레머니 할 수도 있지. 야 누가 김길태 잘했대? 야, 재밌어갖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건데 너 왜 와가지고 회방 놓고 있어? 너 뭐 PC주의자야? 너 꼰대? 너 586이야? 이게 2010년 중반부터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실시간 채팅으로 몇만 명이 보는데 다 그런 식으로 막 낄낄대고, 이게 유머로 포장이 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던 그런 BJ나 스트리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재명 나 싫은데? 이재명 그 대통령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 이재명 싫어. 야 이거 암살 어떻게 안 돼? 암살 사주 발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몇 년간 그냥 뇌가 절여져 있다 생각해보세요. 주변 중고 집단이 다 그런 스트리머들끼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누구 하나 찍소리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혹은 BJ나 이런 인터넷 방송계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전부 다 100%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 내가 말을 못한다 라고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못됐다는 얘기 공개적으로 못하겠다. 왜냐면 이게 본인들 수입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아예 거기서 그냥 별풍선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매장당하니까. 이런 플랫폼이 계속해서 지난 10수년간 방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이 관련해서 어떤 조치하는지 말씀드리자면, 방송이 가능한 상태로 한동안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한동안 계속 방송이 가능하게 되니까 연합뉴스TV에서 이걸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채널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영구 정지할지 말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거를 네이버 이 운영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저렇게 냅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람들 하나하나 선 넘는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거는 유통 창구에 대한 문제예요. 플랫폼 규제랑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개인별로 한 명 한 명 잡는다 그래도 플랫폼 운영진이 각 잡고 이런 거 막겠다 싶으면 당장 내일부터 그런 거 확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지만 안 하고 있어요. 왜? 플랫폼 트래픽 늘려야 되니까. 광고 수익 같은 거 계속 벌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 쪽이라든지 심지어 이게 일본 극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지금부터 각 잡고 이걸 대응을 해도 한 세월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보짱이라는 채널도 아마 아실 분들 아실 텐데 조회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게 주 업로드 콘텐츠냐? 반일 아웃, 이재명 대통령 구속 이런 거 외치면서 막 요런 막 춤추고 쇼하고 막 이런데 조회수 몇십만 몇백만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인스타그램도 아주 극히 일부 사례예요. 이게 MG 뉴스다, 자유다, 무슨 드럼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5만 가지 플랫폼들이 지금 사방에 쏟아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최근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1020, 30 그룹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왜 fem코에 특히 집중하고 있냐면,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fem코 사설 도박장 문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이걸 다 계속해서 자료는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전문가분들이랑 계속 자료 정리는 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이 있죠. 스레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드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렇게 스레드에
암살하겠다, 가족 테러하겠다, 대놓고 저렇게 좌표까지 찍었던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스레드도 아주 끔찍해요. 거기도 보시면. 그리고 원래 이게 시간상 매불쇼에서 못 다뤘던 내용인데 나중에 혹시 또 뭐 시간이 되면 더 이런 내용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펨코의 포텐 같은 게 DC의 실시간 베스트예요. 펨코가 참고로 DC에서 파생된 커뮤니티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게 뭐 메갈, 뭐 워마드, 아니면 일베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 거의 그 조상격으로 불리는 사이트가 지금 DC예요. 근데 보시면 실시간 베스트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맨 왼쪽 거는 유저 한 명이 실시간 베스트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저렇게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자극적인 혐오 글들, 막 한녀들이 어쨌다 맨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데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특히 방구석 찐따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들을 무슨 뭐 설득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맨날 가가지고 남들 막 조롱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텐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뭐냐면 해외 VPN, 그러니까 고소고발 당할까봐 저런 식으로 우회해서 그 작성하는 글들 비율이 굉장히 실배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맨 왼쪽 사진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글입니다.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회사가 다릅니다. 맨 첫 번째 줄은 새 회사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줄은 우리은행 웹툰 작가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줄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글인데 저렇게 혐오를 조장하는, 그럼 이런 글들이 또 다른 데 퍼지면서 어떤 식으로 불이 번지겠습니까? 바로 젠더 갈등 올라타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또 여초 쪽에 또 퍼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이럴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여기저기서도 충분히 조작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제가 뭐 10대 여성인 것처럼 70대 여성인 것처럼 40대 TK 지역의 뭐 국민의힘 지지자인 것처럼 전국 어디서든지 충분히 나이 뭐 성별 다 바꿔 끼우고 여기저기 분탕을 치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글쓰기 소설 작가 직원을 구한다는데 네이트판에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시부모의 갈등 이런 걸 창작하는 일에 저렇게 채용을 한다는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힌데 요 네모 박스를 쳐놓은 사람이 다 동일 인물입니다. 제가 그냥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크크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제가 에바. 그러니까 진짜 밑에 달린 건 세 번째 줄에 저 유저예요. 크크크 아 뭐야 개웃겨.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낚이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이 화면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제가 남긴 거예요. 그 밑에 또 제가 222 나도 공감. 그 밑에 세 번째 또 제가, 네 번째 또 제가, 다섯 번째 또 제가 그냥 혼자 저렇게 댓글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저게 제가 남겼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한 유저가 혼자서 여러 명인 것처럼 저렇게 댓글 남겨요. 하면 저게 갑자기 작성자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글 작성자가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저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혹은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혹은 안티페미니스트인 것처럼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쩌고 뭐든지 가능하단 겁니다. 아무거나 다 돼요. 그냥 키보드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창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 감정을 일단 긁어주면 만족시켜주면 그게 사실로 밝혀지든 아니든 그럼 뭐 됐지 뭐. 어쨌든 내 기분 좋아졌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온라인 공론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브리타임 문제 심각합니다. 앞서 블라인드도 말씀드렸는데 에브리타임도 보시면 뭐 부엉이바이 얘기하고 유시민 작가님 얘기까지 저렇게 하죠. 저러면서 유시민 작가님의 권위도 꾸준히 훼손시켜왔어요. 왜?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 고관여층들만 지지하는 분이 아니니까. 어떤 그 지성인의 표본이죠. 대한민국 지성인의 상징적인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죽어도 정치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밖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부터도 그런 글들 엄청 봤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2017년쯤에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과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서 유시민 작가님으로 입문을 한 케이스라 제가 그 엄청난 덕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커뮤니티 특히 뭐 그 게임 커뮤 같은 데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맨날 봤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요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2010년 초중반에 저였다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겠지만 이제 현실을 알고 나니까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권위를 훼손시키는구나.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던 거구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파헤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유튜브 댓글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막 그 광고죠. 광고인데 보시면은 뭐 조선일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막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얼핏 보면 되게 그 딱 감정을 건드려주는 되게 속 시원한 댓글들인 것 같은데 보시면 똑같은 매크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크로의 대댓글도 보시면 뭐 온 엑스팬 뭐 핫하네 이러면서 요 채널 누르게끔 유도하는 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지금 다양한 유튜브의 댓글로 쫙 달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런 광고 글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글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 이런 매크로를 그런 식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C에서도 똑같은 그 IP로 다른 유저들인 것처럼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던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제가 지금 뭐 팬코에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 이 얘기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일단 요 심각성 다양한 정보 유통 창구가 지금 핵심이다. 요거를 일단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